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바이락타르 무인 항공기로 유명한 터키의 바이락타르사는 지난 12일에 제트 무인 전투기를 공개했습니다. 바이락타르사는 무인 전투기의 프로토타입을 공개하며 이 무인기의 이름을 바이락타르 쿠즈레엘마라고 정하고 2023년에 첫 비행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락타르 TB2의 개발과 제조로 유명한 터키의 바이락타르사는 AI를 탑재한 터키 최초의 제트 무인 전투기를 터키 건국 100주년인 2023년에 첫 비행시킬 것이라고 2021년에 밝혀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을 비롯해 방위산업 선진국에서도 개발 중인 제트 무인 전투기를 터키가 2023년까지 개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서방 세계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바이락타르사는 지난 12일에 제조 중인 무인 전투기의 프로토타입을 공개하며 이 비행기의 정식 명칭을 바이락타르 쿠즈레엘마라고 밝힌 것입니다. 바이락타르 쿠즈레엘마는 초음속 모델과 아음속 모델 두 가지가 있으며 웨폰베이와 주위가레의 하드포인트의 공대공 미사일과 공대지 순항 미사일 및 정밀 유도무기 등을 총 1.5톤까지 탑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이락타르사의 셀추크 최고 기술 책임자는 미 항공모함에서 채용되는 캐터펄트의 도움 없이 터키의 아나돌루 강습 상륙함에서 발함할 수 있으며 착함은 캐치 케이블과 훅의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해 항공모함에서도 탑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락타르사는 아마도 2021년에 개발을 시작하여 2022년에 프로토타입 제조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개발을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2023년에 첫 비행을 시행한다라고 공언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바이락타르사는 TB2 무인기를 발전시켜 함정에서도 운용이 가능한 바이락탈 TB3 모델의 첫 비행을 올해 내로 실시할 예정이며 터키가 미국의 무인기인 MQ-9과 필적하다라고 밝힌 신형 무인기인 바이락탈 아킨지도 파키스탄과 카타르 등에서 발주가 들어오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서도 그동안의 각종 전장에서 얻은 평판대로 많은 활약을 보이고 있어 TB2 무인기의 추가 수출도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터키의 바이락타르사는 아시아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려는 야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니케이 아시아는 지난 8일에 바이락타르 무인 항공기를 제작하는 바이락타르사의 하르크 바이락타르 CEO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바이락타르 CEO는 일본은 한시라도 빨리 터키산 무인 항공기를 손에 넣어야 하며 이즈모형 호위하면은 바이락타르 TB3가 안성맞춤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터키산 무인 항공기인 바이락탈 TB2를 사용해 러시아군의 방공 시스템과 수송부대를 공격하는 장면을 공개했고 이에 대해 니케이 아시아는 지난 8일자 기사에서 나고르노카라바흐에서 TB2는 아르메니아 전차를 일소했지만 최강의 무기를 가진 러시아군을 상대로 TB2의 공격이 통할지 전문가들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TB2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온 러시아군을 괴롭히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에 대해 전문가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영국 언론인 더 데일리 텔레그라프는 러시아가 자랑하는 전자방해 장치는 터키산 무인기가 사용하는 무선 주파수를 방해하지 못했다고 보도했으며 우크라이나도 러시아군의 점거된 지토밀 인근에서 러시아의 부크 방공 시스템을 공격하는 장면을 공개해 TB2가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공개된 동영상에 등장하는 부크 방공 시스템에 대한 직접 공격은 이동 중인 부크를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동 중인 방공 시스템은 방공 시스템으로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은 이것을 노리고 이동 중인 부크를 공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우크라이나군은 TB2의 채공 시간이 24시간 이상이라는 장점을 살려 목표 상태를 원거리에서 감시하고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이 방공 시스템으로 기능하지 않는 이동 상태가 된 것을 노리고 공격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며 이러한 전술은 아제르바이잔군이 아르메니아의 방공 시스템을 TB2로 사냥할 때도 사용한 전술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은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에서 아제르바이잔군이 사용한 전술로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을 공격한 것이어서 상당히 흥미로운 공격 장면입니다. 영국의 러시아 방위정책 전문가인 롬리 연구원은 영국의 더 데일리 텔레그라프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군은 초기에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는 TB2 무인 항공기를 무력화할 능력을 갖고 있었을 테지만 TB2의 공격으로 손실을 입었다면 이것은 러시아로서는 정말로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제 전자방해 장치는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에서 터키산 TB2 무인 항공기에 굴복했고 아르메니아 총리에게도 4,200만 달러나 하는 러시아의 레펠런트1 방공 시스템은 쓸모가 없었다는 비판을 받고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러시아는 전자방해 장치를 개량하면서 터키산 TB2에 대한 우위를 되찾았다고 믿었을 것이고 날개도 친 듯 팔리는 터키의 TB2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나라들도 러시아의 전자방해 장치가 TB2의 평판을 흑칠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에서도 러시아군은 TB2가 사용하는 무선 주파수를 방해하는 데 실패해서 러시아군은 변명할 길이 없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TB2가 공격한 지역에 러시아의 전자방해 장치가 존재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확증이 없어 현 단계에서 결론을 내리기는 이르다고 생각하며 또한 우크라이나군이 보유한 TB2의 대수는 15대에 불과하고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만큼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TB2 무인 항공기가 우크라이나의 전세를 뒤집을 만한 전력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비행장에 매일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이 날아다니는 환경에서 비교적 짧은 직선거리로도 운용 가능한 TB2는 귀중한 정보탐색 전력이며 주변의 근접 방공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는 등 특정 조건이 충족된다면 정밀 유도무기를 발사할 수 있어 러시아군에는 불편하기 짝이 없는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러시아군은 근접 방공 시스템 등에 보호되지 않는 보급 부대나 방공 시스템으로 작동하지 않는 이동 상태의 방공 시스템 등 러시아군의 취약한 부분을 찔러오는 TB2는 엄청나게 눈에 거슬릴 것입니다. 이러한 각종 전장에서 활약이 이어지자 바이락타르사의 하르크 바이락타르 총괄 매니저는 인터뷰에서 TB3의 일본 출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TB3는 TB2를 확대 발전시켜 함정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모델로 터키군은 TB3를 아나돌루 강습 상륙함에서 운용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으며 2022년 중에 첫 비행을 테스트할 예정입니다. TB3에 대해서는 여러 번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생략하지만 바이락타르사의 CEO는 니케이 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중동과 아프리카와 유럽에서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터키제 무인항 공기를 손에 넣어야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락타르사 CEO의 이러한 주장은 특히 아시아 태평양 국가 중에 강습 상륙함을 보유한 국가인 한국과 일본 및 호주 등의 TB3의 판매를 노리고 발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이자면 바이락타르사가 개발한 MQ-9에 필적하는 신형 UCAV인 바이락타르 아킨지의 인도식에는 일본 주재 방위관도 참석한 적이 있어 실전에서 지속적인 결과를 내고 있는 터키제 무인기에 일본의 자위대도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쿠릴 열도를 둘러싸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전차 및 각종 지상전력에 타격을 가하고 있는 터키산 무인기의 매력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이고 있는 무인기가 앞으로 어디까지 확산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주요 선진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가 무장 가능한 무인기를 도입했고 더 이상 전장에서의 무장형 무인 항공기의 활용을 의심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현대 전장에서 무장형 무인 항공기는 유인 전투기가 할 수 없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무장형 무인 항공기는 24시간 이상 전장을 배회하며 아군에게 상공에서 전장의 상황을 제공하고 적의 취약점을 발견하면 정밀 유도무기로 공격하는 것도 가능한 UCAV를 유인 전투기가 대신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인 전투기와 UCAV는 보완 관계에 있으며 이제 우리나라도 UCAV 도입과 관련하여 효과적인 전술운용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무인 전투기를 개발 중이며 두 나라 모두 2030년대에 실용화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터키의 무인 전투기 개발이 한국과 일본에 비해 10년 정도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신기술과 신분야에 투자하려면 큰 용기가 필요하지만 10여 년 전에 무인기 기술에 대규모 투자를 시작한 터키의 베팅은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튜브였습니다.